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1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홈랜드 시큐리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업무자들에 대한 폭력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는 하였으나 특정한 음모에 대한 증거물이나 징후는 없다고 발표를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고 징후도 없는데 발표부터 하고 보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를 하였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하야했던 시기니만큼 그냥 해보는 소리 같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같은 발표를 했었죠. 그러나 아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리 체니 소식입니다. 와이오밍주 카본 카운티 공화당 전원이 만장일치로 리스 체니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의 인준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내용을 연방공화당 본부에 보내면서 위원회 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하원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위원회에 리즈 체니를 배정하는 것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DOJ는 1월 6일 소송에 있어서 무죄 증거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자기방어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사법제도가 정치화가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녹화 영상 14,000시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정면적으로 위배가 되며 집권정당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법당국의 정치적 무기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OJ는 오늘 법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간의 14,000시간에 해당하는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는 전부 다 감추고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DOJ가 오늘 법정에서 시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뜻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의 자기 방어에 사법정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미국 최고의 사법부가 정치 무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장 지아나 브레전이 브라운 카운티와 밀워키 카운티 두 개 카운티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말미에 보게 되면 전체 포렌식 감사에 앞서 시작의 일환으로 이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도 아마도 전체적인 포렌식 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2021년 상반기에 조 바이든 정부의 세일 혁명 중재에 힘입어 470억 불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올렸던 수익 233억 불에 비하여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부시 대통령 일가 아주 돈방석에 지금 계속 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에서 9월 15일까지 전 군 및 군 관계자들에게 전부 백신을 맞으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FDA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런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케이스를 보면 약 30년 전에 군부대 내에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군병원을 가다가 군용 추락에 치여서 핸디캡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불구로 지내야 된다고 그때 당시 1980년대 후반 당시 1,400만 불의 보상금을 군대가 지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앞뒤를 살펴보고 명령을 하달을 해야죠. 다음 소식입니다. 2명의 연준 관리들에 의하여 연준이 테이퍼링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미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곧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준 총재와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가 오늘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람다까지 나오면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똑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이 마스크를 하지 아니하고 600여 명을 초청하여 파티를 연 것이 말썽이 나고 있는 가운데서 8월 8일에는 라시다 트레이 파티가 약 100명 정도가 모여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민주당원과 그들의 친구들은 피해가는 모양입니다. 오레곤주 포트랜드에서는 카운티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을 시켜야 한다고 마스크 강제 조항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많이 헷갈려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주 하원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하여 단체로 DC로 여행을 떠났던 사건을 일전에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열받은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그들이 오는 즉시 체포하여 전부 의사당에 집어넣고 정족수를 채워서 선거 무결성에 대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민주당원들 중에 2명은 헝가리로 여행을 핑계삼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머지가 텍사스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미리 민주당 측의 변호사를 통하여 TRO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체포받지 않기 위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성향의 판사에 의하여 승인이 되어 오늘 TRO 명령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그렉 에봇 주지사의 체포명령권이 지금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월요일 선거에 관한 개회를 시작하였음에도 민주당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서 역시 정족수 미달로 개회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이 정도로 해내는데 공화당 상원이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치 맥코넬 성명을 듣다가 제가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인프라 법안에 최대 한도를 3조 5천억 달러 미만으로만 해야 된다고 도둑놈들 보고 뒤주 열쇠 내주고 일부만 가져가고 뭐는 남겨놔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참 한심한 머리 안 돌아가는 미치 맥코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CLU 미국 자유시민연맹이 조 바이든의 비인간적인 야외 펜스 울타리에 이민자들을 붙잡고 있다고 오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 밑에만 약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으며 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만 지난 2주간에 약 44,000명이 체포가 되어서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승합차에 타고 가던 20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텍사스는 낮의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텍사스 리오그란데 밸리 인켈투아스 다리 밑에는 지금 1000명씩 다리가 점점 확장되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다고 CBP 관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렇게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제대로 코로나 방역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20%가 코로나 보균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카포네의 고향 시카고에서 2년 만에 경찰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지난 토요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7일 저녁 9시경에 지나가던 차량에 이상을 발견한 엘라 프렌치 경관이 차량을 세우고 검문 도중에 그 차량으로부터 총알이 날아와서 서로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으나 엘라 프렌치 경관은 현장에서 맞은 총에 의하여 병원 이송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최근 2년 동안에 시카고에서 처음 경관 사망 사건으로 라이프 시장이 경찰 예산 삭감을 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경호회와 또한 경찰협의회가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형제로 밝혀진 2 남자와 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일단은 방면을 하고 2명의 형제는 1급 살인죄를 적용을 받아 지금 수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지방법원에 버지니아 가우프리라는 38살 먹은 여성이 영국 황실 앤드류 왕자가 미성년자인 자기와 강제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앱스타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연관을 가졌다가 최근에 CNN에서 그 관계를 가졌던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였던 빌 게이츠의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 머럴비치 별장에서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이 난무하였으나 확인하여 본 바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남부지검에서는 제프리 앱스타인 피해자들에게 1억 2,500만 불의 보상금을 오늘 지급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